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한국 투어에 나선 독일 최고의 명문 클럽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와 함께한 이번 투어가 구단 역사상 최고의 투어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감동을 안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국의 바이에른 뮌헨을 홍보하러 왔다가 한국 사랑에 빠지고 돌아가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 운영진과 선수단 모두가 한국 투어 일정 속에서 한국 팬들이 준 사랑에 찐 행복을 느꼈다라는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이렇게 감동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 투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와 반응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운영진 디렉터진이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한국 투어가 바이에른 구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어였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제9회 아우디 서머 투어로 명명됐던 이번 한국 투어에서 미하엘 디더리 디렉터는 서울에서의 역사적인 투어가 긍정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FC 바이에른 뮌헨의 글로벌 파트너십 및 국제화를 총괄하는 최고 스포츠 책임자 막스 에베르 부사장과 함께 이번 원정에서 바이에른의 운영진, 수뇌부, 선수단뿐 아니라 담당 기자들까지 모두, 독일의 유력 매체 기자들까지 모두 합류했던 이번 투어에 대해서 상품화 측면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투어였지만, 무엇보다도 클럽이 매 투어마다 이 분야, 이 투어라는 그 상품에 대해서, 이 투어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기준을 세울 수 있었던 투어였다고 얘기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 한국 지역에서의 피드백을 통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각국과 각 지역의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높게 평가하면서 지난해 여름에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을 때 일본 투어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상의 정말 폭발적이고 진심 어린 반응을 한국에서 느꼈다. 이것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로 인해 이번 투어가 스포츠 비즈니스뿐 아니라 사회 정치 분야에서까지도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시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사례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디더리 히는 이번 투어를 통해서 바이에른 뮌헨 클럽의 미디어 도달 범위가 무려 1억 건 이상이었고, 또 동영상 조회수는 관련 콘텐츠가 5천만 건 이상이었으며 한국 내 팬층도 약 200만 명 이상이 늘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아디다스, 글로벌 브랜드, 바이에른 뮌헨의 오피셜 스폰서십과 함께했던 이 판매 수치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올해 한국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유니폼이 훨씬 더 많이 판매되었으며, 또한 오버 더 피치와 함께 협업한 스페셜 투어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매진되면서 이미 재입고를 위한 제작까지 진행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KPI에 있어서 막스 에베르는 스포츠적 관점에서도 2대1로 승리했던 토트넘 호스퍼와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 경기에서 무려 63,500여 명의 매진 관중, 만원 관중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모였고, 이것이 바로 바이에른 뮌헨이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확인한 KPI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의 투어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팬들과 세심하게 소통해 왔었는데, 이번 투어야말로 가장 이상적이었다라고 했는데요. 디더리 히는 우리는 국제화, 글로벌화에 있어서 각국 팬들을 이해하고 다가가고자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우리가 바이에른 뮌헨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도 다양한 나라의 팬들과 그 나라의 문화와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교류하는, 우리도 알아가는 그런 기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투어에서 김민재 선수가 한국식 바베큐 파티에 바이에른 선수단과 또 운영진 모두를 초대해서 호스트로서 편안함을 느끼며 이런 문화를 알려주는 것뿐 아니라 이적해서 적응하고 있던 과정, 분명히 첫 시즌에 어려운 시즌을 보냈던 김민재 선수가 이번 투어를 통해서 또한 팀에 더 잘 녹아들 수 있었던 부분들, 막스 에베르 디렉터 역시 이번 투어가 김민재 선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김민재 선수 본인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 또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한국 팬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반응까지 남기면서, 이러한 사례가 결국에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전 세계인을 통합시키고 전 세계인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국경을 넘어서 스포츠가 대표팀 단계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클럽팀 레벨에서 다양한 나라의 선수들이 한 팀으로 묶이고 특정 연고지의 팀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국경을 해체하고 많은 세계인들이 정말 지구촌이라는 의미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정말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8월 1일에 입국해서 8월 4일에 출국하기까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단 한 차례의 경기를 했지만 그 사이사이의 일정도 알차게 보냈고 8월 4일 일요일에 한국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한국 팬들과 최대한 많이 만나고자 노력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8월 4일 일요일 저녁에 출국을 했는데 이 출국 현장에서도 많은 한국의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찾아왔고 또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도 끝까지 최대한 많이 이 팬들의 사인 요청에 응하고 인사하고 또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입국했던 순간부터 정말 이 엄청나게 뜨거운 환대에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당황해하면서도 또 반가워하면서 감동하는 모습들, 토마스 밀러조차도 정말 익살스러운 선수인데도 놀라는 표정, 이럴 정도야? 이렇게 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모습들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떠나는 그 순간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들, 특히 이번에 매치핏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 독일 대표 경기를 뛰고 왔기 때문에 경기에 참가할 수 없었던 최고의 스타죠. 무시알라 선수가 마티스텔, 에릭 다이어와 함께 직접 한국어를 배워서 감사해요라는 글을 쓰고 떠나는 인사를 남겼던 또 이 모습도 크게 화제가 됐고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토트넘과 경기를 한 이후에는 경기장 내에 분명히 이 담당하는 인원들이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이 쓰고 간 물건들,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치우고 돌아가자 이 경기를 주최했던 쿠팡 플레이 측에서도 마무리까지 완벽한 바이에른 뮌헨이었다고 소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감동을 줬던 그런 투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공식 작별 인사, 이 말씀드린 감사해요라는 문구를 직접 쓴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보면요. FC 바이에른은 9번째 사우디 서머 투어를 통해 한국에서 첫 내한 투어를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클럽은 서울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고 서울 시민들은 우리 팀과 모든 동료 여행객들, 거의 미디어까지 포함된 것이죠. 이 모두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일환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63,500여 명의 팬들 앞에서 토트넘 허스퍼와 경기를 할 수 있었고 또 만여 명의 팬들 앞에서 공개 훈련 세션을 가졌으며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한 유스컵, 한국의 홈리스 월드컵 대표팀을 방문했던 것,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방문 및 정계, 재계, 사회 각 분야의 파트너들과 이번 한국 투어 기간 동안 많은 관계를 구축했고 또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투어를 통해 한국 사회 전체와의 관계가 심화될 수 있었고 이 인연이 앞으로 서로에게 큰 힘과 도움과 또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한국의 특성이 정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정이라고 이제 한국어 표현으로 단어를 올렸는데요. 이것을 우리식, 독일식으로 번역하니 연대와 공동체라는 것 같습니다. 정과 또 바이에른 뮌헨의 모토이자 슬로건인 미아 산 미아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으며 뮌헨으로 달아갑니다. 감정을 공유하고 또 열정으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한국의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매우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을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미아 산 미아는 영어식으로 얘기하자면 who are, who we are,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우리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바이에른 뮌헨 구단 측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성공을 하고자 하는 완전한 의지, 우리의 모습으로 성공하겠다, 우리의 모습이 성공적인 모습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위닝 멘탈리티, 정신적인 부분과 또 모럴적인 그런 윤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단지 경기에서 이기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자가 아니라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의 힘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 속으로 우리를 발전시켜서 승리해서 좋은 가치를 전파하자. 그게 축구의 본질이다. 그게 축구 클럽의 본질이자 하나가 되자. 그리고 상대도 존중하자. 따뜻한 마음으로 정을 나누자라는 것이 바로 그 미아산미아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또한 이 일정 동안 스폰서십 행사나 팬미팅 행사뿐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한국을 즐기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팀 내 유망주이자 어린 선수인 마티스텔과 또 파블로비치 선수는 입국한 이후에 한강 나들이를 떠나서 한강 라면도 먹어보고 한강 자전거 투어도 하고 또 그러면서 만난 한국 시민들과도 다정하게 인사를 나눴고요. 2년 전에 토트넘 호스퍼 선수단과 함께 내한했던 에릭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무시알라와 함께 상암 DMC를 방문해서 인근에서 투어를 가졌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관광이었는데 2년 전에도 다이어가 당시 절친이었던 맷 도어티와 함께 한국의 미술관을 찾아갔었는데 공개된 것은 이 상암 DMC에서의 사진이지만 아마도 개인적인 다른 일정도 보낸 것 같고요. 그 외에 마티스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한국 일정 하루하루 일지를 소개하고 공개하면서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소개했고 또 바이에른 뮌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이 두 선수가 한국을 어떻게 즐겼는지에 대한 영상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8월 2일에 2일차 일정 때부터 사실 바이에른 선수단은 굉장히 바쁘게 다녔는데요.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를 포함해서 포르투갈 대표 풀백인 하파엘 게헤이루 그리고 고레츠카 등이 아디다스를 방문해서 또 한국 기념 티셔츠를 선물 받는
하는 일도 있었고, 또 바이에른 공식 스폰서죠. 아우디의 신차 차량을 소개하는 행사에는 라이머, 뮬러, 김민재 선수가 행사에 참여를 했었고, 또 맥주로 공식 스폰서인 파울 라너는 울라이 골키퍼와 무시알라가 방문을 했었고, 독일 기업인 SAP IT 업체인데 이 업체도 한국에 진출해 있거든요. 이 업체를 키미 선수가 방문해서 한국 직원들도 만나고 또 다양한 인연을 맺고 또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많은 선수들이 나누어서 행사를 가졌고, 또 중요한 게 8월 1일에 입국해서 당장 그날부터 한강 투어를 했고 한국 팬들을 만났고 8월 2일에 첫 훈련하고 이런 스폰서십을 갖고 8월 3일에 경기를 했는데 8월 4일에 출국을 했잖아요. 출국하던 날 낮까지도 아디다스 강남 이제 브랜드 스토어에 방문을 해서 팬미팅 및 사인회 그리고 본인들을 한국식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선물까지 받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정말 많은 팬들이 아디다스 강남 브랜드 센터에 모였다며 또 바이에른 뮌헨 공식 계정에서 퓨어 클래스라는 표현으로 한국 팬들의 엄청난 열정을 또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와 더불어서 또 같은 시간에 김민재 선수는 그나브리 선수와 함께 연예인 김종국 씨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그 행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기에 또 방문을 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촬영을 하면서 모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알차게 보내면서 다음에는 김종국 씨를 이제 바이에른 뮌헨 축구장으로 초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인연도 이어가겠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투어 기간 동안 가장 화제가 됐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한국 내에서 인기가 높은 독일 대표 공격수 토마스 밀러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토마스 밀러가 실제로 이번 투어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조금씩 황혼기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번이 마지막 시즌일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감동을 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한국에 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축구는 나의 사랑이자 열정이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가장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서울에서 너무나 멋진 밤을 보냈다, 한국이 우리를 불러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토트넘과 같은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팀을 상대로 이 놀라운 관중 앞에서 우리의 새 감독과 첫 공식 경기를 가져서 너무나 즐거웠다는 이야기들을 남기면서 이 한국 투어가 2024-2025 시즌을 준비하는 본인에게 있어서 이 시즌 자체의 동기부여뿐 아니라 본인의 남은 축구 경력에 대한 큰 동기부여까지 불러일으켰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히 뭐 뮬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선물도 받고 좋은 에너지를 받아갔다라고 하는데요. 바이에른 뮌헨 공식 홈페이지도 아디다스 강남 브랜드 센터에서 가졌던 이 팬미팅 현장에서 팔리냐 선수, 김민재 선수, 콤파니 감독 그리고 밀러 선수까지 이제 다양하게 한국식 이제 동양화로 그린 초상화를 선물 받은 이 상황을 소개하면서 이때 뭐 밀러 선수를 향해서 영원히 서울에 남아줘 라고 외쳤던 한국 팬들의 응원도 얘기를 했고, 킴킴킴을 외쳤던 구호도 있었고, 또 막 영입된 팔리냐 선수에 대한 애정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콤파니 감독은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 팬들에 받은 이 모든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나라에 오게 돼서 정말 궁금했는데 너무나 기쁜 일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고요. 주앙 팔리냐 같은 경우도 이런 엄청난 빅클럽에 오게 되니까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됐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여기서 한국 팬들에게 받은 우리의 응원은 정말 환상적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 스포츠, 우리 팀을 얼마나 사랑하고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이에른 뮌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느낄 수 있었다,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도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면서 한국 팬들의 열정이 남다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콤파니 감독은 이번 이런 투어를 통해서 너무나 준비가 잘 됐다라면서 우리의 팬들에게 정말 재미있는 경기를 선사하고 또 타이틀을 안기고 싶다, 그러면서 골도 넣고 또 좋은 수비도 보이고 좋은 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요. 뮬러 같은 경우에 정말 가장 바쁘게 행사를 보냈죠. 입국 당시에 이제 한국 태극기를 함께 건 플래카드를 들고 들어오기도 했었고, 이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참여하기도 했고,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초청한 경기다 보니까 쿠팡 플레이에서 정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죠. SNL의 이제 신도림 조기축구회에도 출연을 해서 정말 본인의 정말 유머러스한, 어떻게 보면 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코미디언이 됐을 거라는 얘기가 독일 현지에서 나올 정도의 정말 유머, 재치 있는 선수인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남기고 떠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활약들이 또 한국 팬들의 인기로도 이어졌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키커지라든지 뭐 차게스 자이퉁이라든지 슈퍼르츠 아인츠, 뭐 많은 독일 내의 유력 매체들의 바이에른 뮌헨 담당 기자들이 한국을 함께 방문을 했는데, 슈퍼르츠 아인츠의 기자가 한국 투어를 함께 하면서 쓴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바이에른 뮌헨 팝업샵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유니폼보다 토마스 밀러의 유니폼이 먼저 매진됐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팬들이 이미 김민재 선수의 유니폼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된 유니폼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그 한국어 이름이 마킹된 그런 유니폼도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통틀어서 봤을 때도
김민재 선수만큼이나 토마스 밀러의 인기가 한국에서 대단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사례였다. 그것을 또 독일에 전달하면서 한국 팬들이 바이에른 뮌헨을 응원하는 게 단지 김민재 선수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 선수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국 팬들의 이 인기와 지지가 남다르고 그 진정성을 소개한 것이죠.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위리겐 클린스만이 한국에서 크게 인기가 없는 것을 잘 모르고 행사 도중에 이제 본인이 한국어를 배워서 이야기했던 토마스 밀러가 김민재 선수에게 클린스만도 한국말 했었냐라고 얘기했던 것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남았고요. 토마스 밀러는 뭐 다양한 쇼핑몰을 방문하고 또 팬미팅 과정 속에서 아시아에 있는 나의 팬들을 알고 있고 또 아시아에 있는 나의 팬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강한 사랑을 받으면서 이 토마스 밀러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갔다고 하는데요. 또 요주와 키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코리안 바비큐가 너무나 이제 맛있게 그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하면서 김민재 선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계속해서 키미가 직접 이 주문을 해가지고 미친듯이 먹었다. 그리고 매운 음식도 잘 먹더라. 한국 음식에 완전히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 과거 바이에른 뮌헨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페루 대표 출신 공격수 클라우디오 피사로, 브라질 대표 출신 공격수 에우베르가 함께 내한을 해서 레전드 팀이 또 한국 팬들과 직접 풋살 경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풋살 경기에는 국내에는 골대녀로 유명하고 김승규 골키퍼의 아내로 유명한 김진경 씨도 참여를 해서 정말 재미있게 또 여성 팬들, 남성 팬들, 다양한 연령대 팬들이 모여서 4대4 축구를 또 바이에른 뮌헨의 레전드들과 함께 했는데 이 과정도 바이에른 뮌헨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화보와 또 다양한 그 영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국 팬들이 보여줬던 열정과 또 한국의 일반 이 아마추어 동호인 분들, 팬들의 축구 실력까지도 대단했다고 하면서 한국 축구의 수준이 정말 대단하다. 일부 선수들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 전부가 정말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잘한다. 또 이런 인상까지 남았고요. 키미가 한국 음식에 빠진 것은 AS베 자이퉁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너무나 재미있었고 날카로우면서 맛있었다. 정말 특이한 표현을 했는데 이 날카롭다는 게 좀 톡톡 쏜다. 매운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비빔 냉면과 아마 이제 갈비를 구워서 함께 먹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나 맛있어서 김민재 선수에게 너무나 고마워했고 이제는 내가 독일 음식 김민재에게 한번 제대로 대접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일화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키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도 꿀잼이었다. 환영해줘서 고맙다 한국. 습도는 미쳤었다. 그리고 땀이 정말 많이 났다. 하지만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지난 시즌부터 사실은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키미 선수의 이적설이 있었죠. 맨시티, 바르셀로나 뭐 이런 팀들로 떠날 거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플로리안 플래텐베르크 스카이스포츠 기자가 또 캐리 하우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투어 이후에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은 만약에 좋은 제안이 온다면 보낼 수 있는데 키미는 바이에른에 남겠다. 바이에른에 남아서 김민재와 함께 뛰고 또 한국 투어에 오겠다. 약간 이런 반응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것은 계약상의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2천만 유로의 연봉을 받고 있는 키미 선수의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팀 내 연봉 구조, 급여 구조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 때문에 연봉을 낮추고 재계약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2025년까지 계약돼 있다 보니까 마지막 계약해거든요. 키미 선수 입장에서는 1년 더 뛰면 내년 여름에 이적료 없이 거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빅클럽으로 또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을 떠나서 이 한국 투어가 키미 선수에겐 정말 큰 의미로 남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팬들과의 행사뿐만이 아니라 2019년에 이미 바이에른 뮌헨이 대한축구협회와도 MOU를 체결하고 유소년 선수들을 이제 초청해서 훈련도 시켜주고 무엇보다 한국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바이에른 뮌헨 훈련시설에서 바이에른이 어떻게 선수들을 키우고 가르치는지를 전수해주는 그런 협업도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한국을 방문해서 수뇌부 정말 최상단의 수뇌부들이 모두 대한축구협회에 와서 또 어떻게 앞으로 선수를 함께 육성하고 서로 교류할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긴 하지만 23세 이하 대표 선수로 뛰었던 21살의 유망주 창의적인 미드필더 이현주 선수는 2년 연속 임대를 떠나게 된 상황이죠. 지난해에는 독일 2분데스리가 2부 리그의 베헨 비스바덴에서 빼어난 활약을 펼쳤고 올 시즌 2024-2025 시즌에는 역시 2부 리그에 내려가 있지만 명문팀인 하노버로 임대가 된 상황이에요. 여기서 잘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해서 바이에른 뮌헨 1군 팀으로 올 것을 좀 기대하면서 키우고 있고 또 최근에 수원 삼성의 박승수 선수와도 얘기를 나누고 있고 FC 바이에른 월드스쿼드 2014에 선발한 한국 유망주 모경빈 선수 같은 경우도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고 훈련하고 경기를 치러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앞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더 많은 한국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사전 작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국 축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돕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올여름에 이탈리아 클럽들의 많은 러브콜을 받게
붙게 되면서 이적설이 나왔던 김민재 선수는 한국에 와서 또 독일 기자들을 상대로 했던 인터뷰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떠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면서 이번 투어를 통해서 더욱더 그런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2028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 김민재 선수, 그 전까지 바이에른 뮌헨에서 반드시 메이저 타이틀을 들겠다, 바이에른 뮌헨의 목표를 함께 이루고 바이에른의 선수로 자리 잡겠다라고 했고, 요나탄 타의 영입설도 있었고 많은 얘기들이 소문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더리우트 선수가 팀을 떠나는 상황이 됐고, 또 뱅상 콤파니 감독이 온 이후에는 달려들면서 조던적으로 소비하는 김민재 선수의 스타일을 또 선호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투어를 통해서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팀 내 입지는 더욱더 공고해졌고, 콤파니 감독이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 후반전에는 김민재 선수에게 이번 프리시즌에서 두 번째로 주장 완장을 또 맡길 정도였거든요. 주장 완장을 맡길 정도로 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국 투어를 통해서 김민재 선수의 리더십과 인품과 또 많은 부분들, 생활상의 부분들까지 파악한 콤파니 감독이 자신의 선수 시절의 노하우를 완전히 김민재 선수에게 전수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받게 되니까요. 바이에른 뮌헨 이적 이후 여러 가지 또 우려들과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번 한국 투어는 그런 것들을 모두 씻어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한국 투어 경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적 시장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토트넘과의 경기 후반전에 출전했던 모로코 출신의 풀백 마즈라위 선수는 맨유 이적이 거의 확정됐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이적 시장 전문 기자인 산티 아우나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 던딜, 아직 사인이 되진 않았지만 구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2029년까지 맨유와 계약하고 플러스 1년의 옵션이 있을 것이다. 마즈라위 선수가 아약스 출신인데 에릭 테나 감독이 맨유를 이끌면서 아약스 출신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이적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고, 더리우트 선수 역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일단은 막스 에베를 디렉터는 더리우트는 아직 바이에른 뮌헨 선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적의 진척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 한국 투어 경기에 역시 출전을 했던 브리안 사라고사, 스페인 유망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1군 선수로 주전으로 꾸준히 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성장을 위해서 스페인 팀으로의 임대 이적이 추진되고 있다. 완전 이적 옵션은 없고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형태로 지로나 그리고 발렌시아와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한국 투어에 동행하지 못한 르로이 사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상이 조금 길어지고 회복이 오래되면서 시즌 초반 공식 경기도 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이강인 선수와 경쟁이 예상됐던 차비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팀인 라이프치히로 임대를 1년 더 진행할 거라고 하고요. 토트넘의 영입설이 있었던 프랑스 리그앙의 오른쪽 풀백인 데지레 두에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데려오기 위해서 마즈라이가 떠났기 때문에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추가적인 소식도 나왔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아직 두 차례 프리시즌 경기를 더 남겨놓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이동해서 8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토트넘과 한 번 더, 이번에는 케인 선수까지 포함해서 경기하고요. 그리고 독일로 돌아와서 8월 14일 수요일 새벽 1시에 티롤과의 경기를 통해서 마지막 점검을 갖고 8월 17일 토요일 새벽 3시 45분 올름 1846 팀과 DFB 포칼 1라운드 경기 원정 경기로 공식 첫 경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 개막전은 8월 25일 밤 10시 30분 볼프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가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주전 수비수 자리를 되찾고 또 어떤 플레이를 선보이게 될지, 지난 시즌 정말 실망스러웠던 무관을 딛고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어떤 우승 트로피를 들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모든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